느바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환입니다. 네, 먼저 이제 이번 무한공항 희생자 그리고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무래도 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또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마지막 주 쉬었죠. 12월 마지막 주를 이제 쉬었고 다들 사실 일정이 좀 안 맞게 됐어요. 저는 아예 해외가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 건너뛰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주에도 출장 때문에 빠져가지고 저는 거의 한 3, 4주 만에 진짜 그러네요. 예, 전 되게 오랜만에 와요 여기. 그래서 예, 오는데 되게 낯설더라고요. 괜찮으셨어요? 공백이 별로 안 느껴졌는데. 아, 그렇죠. 예, 두 분이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두 분 방송하는 거 잘 보고, 예, 저는 이제 지난해 마지막 주는 좀 이제 휴가 내가지고 조금 이제 여행도 좀 짧게 다녀오고 뭐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2024년을 돌아보시면서 분명히 나에게도 적절한 휴식이 주어졌나? 나는 내가 쉬어도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잠깐의 쉼표가 주는 그 나에게 꽉꽉 채워지고 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아, 그렇죠. 네. 일단은 쉬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네. 저는 매해 쉴 때마다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좋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사람에게 어떤 가치관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쉴 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을 진짜 안 하고 쉴 때 그 네.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농구나 열심히 보자. 네, 농구나 열심히 보자. 결국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된 거네요. 예, 그리고 솔직히 한 4박 5일 이제 아예 농구를 아예 안 접했어요. 그렇죠. 아예 안 봤어요? 예, 아예 안 봤어요. 야, 이거 아예.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뉴스는 체크를 했는데 네. 경기를 아예 안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좀 약간 새롭더라고요. 똑같은 경기인데도 새롭더라고요. 너무 좋은데요? 예, 눈에 잘 들어오고 예. 약간 그래서 약간 휴식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만으로도 이제는 30 중반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저 너무 버저비터 신기해. 때부터 아시던 네, 분들 20대 중반 때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알게 된 지 거의 10년 다 됐어요. 10년 지금 됐죠. 올해 봄 되면은 이제 네. 10년이 되는데 그때는 하루에 몇 경기를 봐도 네. 물론 뭐 지겨운 건 있지만 농구를 너무 많이 보면 지겨운 건 있지만 네. 체력적으로 힘든 건 없었거든요. 그치. 이제는 좀 눈도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이거 왜냐면 또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뭐 네. 약간 이제 좀 저희는 또 나름 더 좋은 퀄리티의 방송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안배를 잘해야겠다. 쉼이 중요하다. 이해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크리스마스 매치는 사실 라이브는 못 봤고 네. 결과 먼저 체크하고 나중에 또 보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매치가 워낙에 재밌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에게도 여러분 큰 사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댓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주간 이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 이민지 기자가 마지막에 아주 좋은 물음을 던졌습니다. 길이 짧게 나눠서 올리는 게 좋을까요? 길게 올리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의 거의 99% 정도가 긴 게 좋다, 짧게 해주지 마세요라고 해서 저희는 당분간 길게 가야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들 뭐 이동하시거나 운전하면서 이제 듣다 보니까 중간에 끊기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이제 듣는 게 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동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에도 무브환. 그렇죠. 인스타그램 그거 그 아이디도 무브환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제가 어떻게 했더라? 그 만화가. 예? 만화가 있잖아요. 만화가요? 그 왜 유미의 세포를 쓴 만화가가 네. 그분이 이동 뭐일 거예요. 그래서 무브건이에요. 무브건. 그분이 무브건이에요. 이동 네. 근데 저는 그분을 따라한 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요즘 MZ 세대들은 그 이름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할 때 이름 중에 일부분을 영어나 숫자화해서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에 예를 들어 0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숫자 0으로 한 다음에 뭐 0일이면 뭐 이제 1을 뭐 다르게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 봉호면은 봉호를 이제 뭐 그 뭐 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처음 만들면서 무브한 약간 해볼까? 약간 이렇게 해서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저 후배들이 형이 웬일로 이런 식으로 센스 있게 지었냐고.
형처럼 촌스러운 사람이. 아 근데 기사 그런데요. 예. 기사 내용들 보면 진짜 세련되거든요. 아, 글 그래요? 쓰는 방식이나 이런 거 예. 보면 예. 일단 이 사람의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주 그냥 세련됨을 느낄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네. 판단하면 될까요? 아 그렇게 감아주시면 새해여서 아주- 덕담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이제 네. 제가 긴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음. 드리면, 근데 이제 이민재 기자가 이제 그 의견을 이제 질문을 맞아요. 던진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번 시즌부터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됐지만은 가장 이제 결국엔 궁극적인 게 저희가 수익화에 대한 고민도 네. 좀 있어요. 그게 가장 크죠 사실. 예, 이민재 기자가 그런 네. 이제 이야기를 꺼낸 것도 결국엔 나눠서 올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세 개를 30분짜리 세 개를 하면 저희가 1시간 반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만약에 숫자가 10,000명이라고 친다면 그렇죠. 5,000개를 그러니까 30분짜리 세 개를 올렸을 때 그 숫자가 5,000, 5,000, 5,000이 되면 결국 15,000의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취지로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좀 고민이 있고, 그래서 많죠. 뭐 라이브를 해야 되나, 네. 혹은 이제 이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 많은데, 그래서 그런 좀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보니 좀 나온 얘기이기도 하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은 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또 의견 주셨으니까 일단은 긴 체제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SSSKKK님께서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주 네. 짧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운전 중 최고의 선택. 왜? 맞아요. 저희는 굳이 비디오를 보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아, 그렇죠. 예. 저희가 그만큼 모사라 그래야 되나요? 그 현 상황에 대한 묘사죠 그거는. 묘사를 굉장히 잘해드린다라고 자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제 최근에 그 뭐 스트리머 이런 방송들을 좀 네. 보는데, 뭐 이제 그냥 게임 스트리머 이런 아. 것들. 저는 사실 게임을 평소에 잘 안 안 하거든요. 하시잖아요. 예, 근데 네. 이제 그 여자친구를 따라서 좀 네. 이제 보게 되는데, 네. 여자친구 게임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어. 아니 근데 이게 해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냥 틀어놓고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약간 내 생활에 네. 기분 좋은 배경음으로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라 그러죠. 네 맞아요. 네. 화이트 노이즈고 한 번씩 이렇게 그러다가 딱 재밌는 순간이 오면 집중해서 좀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운전하시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듣고 뭐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네.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제 NBA에 대해서는 뭐 매니아도 보시고 음. 혹은 뭐 DC 인사이드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실 거란 말이에요. 갤러리 들어가서. 그러면서 의견을 나누시겠지만 틀어놓고 이제 그래 뭐 다 아는 내용 니네가 얘기하네. 근데 너네 생각은 어때라고 들으시다가 가끔 이제 딱 꽂히는 것들. 이거 나랑 생각이 다른데라거나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를 보신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일상 속에서 스며들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클라우드님께서 이거 동아시아도 질문 드릴게요. 미러키 파이널 가긴 힘들겠죠. 보스턴 만나면 야니스가 아무리 날뛰어도 릴라드 수비 맛집 털리면서 공격도 무리하다가 멘탈 나갈 것 같은데 진짜 수비 보강이 절실합니다. 릴라드 파이널 가는 거 보고 싶은 미러키 팬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는 그래도 동부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파이널 갈 수 있는 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 컵 대회. NBA 컵 대회 때 OKC랑 하는 거 보면서 느꼈어요. 네. 야 이거는 얘네는 지금 이 정규 시즌을 큰 거를 바라보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시즌 초반에 비하면 일단은, 그러니까 뭐 수비가 지금 뭐 완벽한 수비 안 것도 좋죠. 아니고 인정. 불안한 건 맞는데 네. 시즌 초반에 비하면 많이 개선이 됐고, 그 지금 뭐 아르트콤보의 퍼포먼스 자체가 워낙 압도적이어서 그 MVP 레이스 3위 안에 들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실 야니스랑 그 샤이 기저스 알레산더 요키치랑. 아니면은 이제 그 요키치랑 요키치가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야니스라고 하네. 요키치랑 샤이 기저스 알레산더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MVP 1순위 후보로 꼽힐 정도로 너무 그렇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지. 그래도 시즌 초반에 비하면 수비가 많이 좋아졌어요. 라인업 운영이나 이런 것도 바꿨고 또 이제 일단 그거 봐야 되는 게 작년에 레이커스가 컵대회 우승하고 이제 그 후에 쭉 미끄러졌는데 완전 망가졌죠. 예. 근데 미러키는 좀 흔들리긴 했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 아니죠. 예, 그래서 시즌은 길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자. 저는 근데 지금 뭐 필라델피아도 좀 올라오고 있고 네. 뭐 그렇지만은 지금 동부 탑 쪽을 보면은 클리블랜드, 보스턴 그리고 뉴욕. 네. 그다음 저는 미러키로 생각해요. 네, 솔직히. 저도. 예, 그래서 탑 4다. 동부에서 탑 4면은 사실은 우승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QK님. 올해는 트레이드 데드라인 온라인 타나요? 제가 작년에 저희가 안 했고 작년에 못했죠. 작년에 안 했고 네. 재작년까지 한 3년 연속을 했는데 너무 힘든 여정이잖아요. 재작년에 제가 방송하다가 계속 졸고 그래가지고
제 이제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잠방을 하더라고요. 예, 예.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제 스케줄이 나와봐야 합니다. 그날 아, 이제 예. 2월 7일로 알고 있어요. 네. 2월 7일인데 이번에 제 느낌에는 작년보다는 훨씬 건수가 좀 있을 것 저도 있을 것 같아요. 같거든요. 뭐 네. 팍스도 그렇고 네. 이따 얘기했지만 레이커스도 2월 7일 데드라인에 맞춰서 딜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2월 스케줄이 나오는 걸 보고 무리가 안 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이 되겠네요. 그렇죠. 7일 그렇죠. 새벽이 데드라인일 네. 테니까 네. 예, 그때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가능하면 저희가 그래도 네. 한 2명 이상은 좀 참석할 수 있도록. 네. 예, 아니 어. 제가 왜냐면 네. 혼자 하면 제가 뒤져요. 자요. 예. 이게 제가 집에서 동아리를 깨워가면서 해봤는데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아리 막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나도 왜 알아? 이걸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일을 보고 와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렇죠. 그리고 낮이면 그나마 괜찮죠. 낮이면 사실 할만해요. 그리고 저는 밤잠이 많아가지고 술이라도 마시면 아 차라리 뭔가 이렇게 좀 술방. 이렇게 텐션이 오른 상태에서 뭔가 이게 될 텐데 예. 그런 스타일도 사실 아니고. 예. 그렇죠. 차라리 아니면 만바를 초대해가지고 술방. 그래도 괜찮죠. 예, 뭐 만약에 그런 김만바가 느낌으로. 오케이 한다면. 예. 근데 만바도 최근에 토크쇼 시작한 것 같던데요. 토크쇼를 이제 뭐 몇 명 네. 이렇게 나름의 어떤 NBA를 아는 분들 셀럽 아닌 셀럽을 유튜버 불러가지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조현일 하기도 선배랑. 하고. 예. 그거는 그 조현일 채널에 만바가 나간 거예요. 그 일시적인 출연이에요? 아마 일시적으로 갔을 거예요. 그 외에 또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만바가 지 채널에서 따로 하는 거. 네. 만바 많이 하네. 걔는 전업이잖아요. 네. 열심히 해야죠. 만바는 항상 댓글을 달지만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하면 뜬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만바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예. 뭔 소리죠? 우리가 웨스트브룩 언급은 웨스트브룩 잘하고 지난주에 보셨어요? 요키치랑 한 경기 동시 트리플 더블하고 언급해주면 잘한다. 우리가 좋든 나쁘든 언급만 인정. 하면 뜹니다. 그 선수들은. 잘 들었지? 만바 보고 있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주간 이슈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언급해드린 분들은 다 잘 되실 겁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이슈 올해 안 해도 되겠죠? 순위 채 이거 안 해도 되겠죠? 안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동서부 순위 체크입니다. 팀들 한번 간단하게 쭉 훑어볼 텐데요. 이 팀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뻔하지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상승세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현재 8연승 질주 중입니다. 아니 지금 4패잖아요. 네. 29승 4패인데. 야, 88% 승률. 야. 아무리 농구가 강팀이 막 70%, 80% 승률 기록하는 네. 종목이긴 해도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고 최근에는 사실 이제 서부 원정 네. 연전을 떠나고 있죠. 그래서 뭐 덴버한테 149점 넣고 골든스테이트 그냥 거의 뭐 가지고 놀았고 레이커스도 그냥 무난하게 레이커스한테 잡힐 네. 뻔하긴 했어. 조금 위험했죠. 조금 위험하긴 왔다 갔다. 했어. 네. 그래도 잡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클리블랜드가 참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게 상대 팀들도 이 클리블랜드 강함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 JJ 같아요. 레이딕 감독은 어제 경기 끝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클리블랜드를 이기려면 퍼펙트 바스켓볼을 해야 된다. 완벽한 농구를 해야 클리블랜드를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사실 거의 극찬이거든요. 극찬이죠. 그러니까 이 팀 상대로 조금만 뭐 안 좋은 부분이 있거나 네. 이러면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도 보면 사실 레이커스가 뭐 오스틴 리브스나 이런 선수들 네. 너무 잘했고 굉장히 경기 내용이 괜찮았는데 그리고 레이커스가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괜찮잖아요. 네. 근데 아니 클리블랜드가 진짜 무서운 게 아니 이 퀵샷으로 만들어내는 득점이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이 이제 하프라인 넘어오자마자 시작되는 이 갈란드의 핸들링에서 네. 시작되는 다양한 어떤 오펜스들이 너무너무 위력적이고 이 폭발력 자체가 레벨이 너무 달라서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에 단기전 갔을 때 클리블랜드가 과연 고전할까? 저도 이제 네. 그런 생각이 사실은 이번 경기를 보면서 많이 들었던 게 갈랜드가 오히려 공격을 주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풀리는 상황에서 도로만 미첼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또 메이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기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도로만 미첼 같은 그런 찢어줄 수 있고 공을 혼자 오랫동안 끌고 가면서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게 다 갖춰진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벤치도 너무 두꺼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팀은 거의 물량 공세로 네. 그냥 3점을 팡팡팡 꽂아대는데 미쳤어요. 진짜 말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잡으면은 누구를 막으면은
잡을 수 있는 팀이다. 약간 그런 팀은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미첼이 좀 고전하더라도 뭐 말씀하신 갈랜드가 기본적으로 오펜스를 풀어가주는 게 그렇죠. 있고 외곽에서 워낙 뭐 지금 스트루스도 돌아와서 또 활약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슈터들이 워낙 많아서 이 팀은 예를 들어 단체로 3점슛 감이 확 바닥을 친다든지 네. 혹은 미첼과 갈란드가 야투를 시도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데 동반 야투 부진을 빠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 제가 봤을 땐 적어도 동부 준결승까지는 꽤 잘할 것 같다. 만약에 공격이 안 풀려도 이 팀은 수비로도 끌고 갈 수 있는 팀이거든요. 아 그럼요. 수비도 네. 워낙 좋고요. 이거 네. 지금 제러달렌 수비하는 거 보셨어요? 와, 림 진짜. 프로텍팅이 아니 갑자기 사라졌다가 마치 루피처럼 튀어나와요. 진짜 생긴 것도 뭔가 네. 해적처럼 생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에반 모블리와 제러달렌의 이 어떤 페인트전 커버 이런 것들도 워낙 좋아서 이 팀은 진짜 강하다. 예, 그래서 이 페이스는 무난하게 계속될 것 같아요. 이 팀은 일단 정규리그 1위 질주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들어요. 아니요. 예. 이건 뭐 거의 저는 이제 오클라호마가 반대편에서 이제 좀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오클라호마도 엄청 잘하는데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음. 그래도 왜 파이널 챔프가 되는 팀은 이 두 팀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뭐죠? 왜냐면 밑에 팀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충분히 그럴 만하죠. 네. 이번 시즌 우승 예측하기 되게 힘든 것 같고. 네. 저 오클라호마 시티는 뭐 이따가 저희가 네, 해야 돼요. 하겠지만은 네. 채통 그랜이 없는데도 엄청나게 잘하고 아니 있잖아요. 미쳤어요 이 팀. 예, 그냥 레벨 자체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번 시즌의 관건은 이 스몰 마켓이지만 굉장히 강한 오클라호마 시티와 클리블랜드가 단기전에서 어느 정도까지 네. 가능하냐. 아담 실버는 뭘 바라고 있을까? 제가 봤을 때 오클라호마 시티 클리블랜드 만나면 저는 이 두 팀 좀 좋아하고 저는 뭐 빅마켓이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 1도 없는데 네네네. 사무국은 썩 행복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예, 더 궁금하다. 예. 근데 이게 진짜 동환 씨가 이 얘기 너무 잘해준 게요. 예. 인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긴 해요. 아니 왜 잘해서요? 잘해서? 아니요. 네. 봐요. 일단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농구를 해요. 일단 그거부터가 재미없죠. 뭐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밌겠지만 그런데 수비 바탕으로 가서 뭐 합니까? 3점 던져요. 3점만 던지는 거야. 오클라호마도 3점만 던지고 클리블랜드도 3점만 던져요. 물론 이제 어제 레이커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리블랜드와 레이커스 경기 봤을 때는 갈란드하고 이제 알렌의 어떤 콤비 플레이가 너무너무 좋았지만 저는 그게 NBA 현재 지금 농구의 재미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그런 의견 네.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3점만 던지냐? 3점을 만드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효율도 그게 좋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클리블랜드나 보스턴 같은 팀들이 3점 던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물론 많이 던지죠. 음. 많이 던지는 건 똑같은데 예를 들어 그냥 냅다 던지느냐, 아니면은 예. 이런 것들이 약속된 움직임 안에서 이제 네. 기회를 어떤 만들어서 나오느냐를 봤을 때 후자에 매우 가깝거든요. 사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데. 예, 거의 네. 대부분의 어떤 그런 빠른 3점들이 약속된 움직임 안에서 네. 예, 그러니까 뭔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막 스크린을 막 2개 3개 걸고 이런 건 아닌데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그 동선이나 이런 것들 다 정해져 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3점 서로 던지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이런 느낌 들죠. 어떨 때는 좀 올스타전 같은 느낌 네. 또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과정을 좀 더 보고 그리고 왜 그런 찬스들이 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면은 좀 이제 디테일한데 사실 라이트 팬들이 사실 그것까지 볼 여유는 없거든요. 아니 뭐 그냥 그걸 즐기는 볼 이유도 없고. 예, 볼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고 사실 그냥 즐기려고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과연 NBA가 어떤 부분을 좀 바꿀지.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에 아이솔레이션이 너무 행행을 하니까 예. 이제 지역 방어를 허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리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룰의 변경인데, 네. 근데 이 3점 던지는 거에 대해서 룰을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 3점 라인을 뒤로 밀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이제 빠른 템포를 위해서 4점 라인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논의가 실제로 있긴 했거든요. 그런 논의는 분명히 쏙 들어갈 것 같고. 와 근데 진짜 없네요. 반대 뭐가 있나? 방법 진짜 사실 잘 없어요. 네. 진짜 잘 없어요. 왜냐면 이미 선수들의 3점 능력은 많이 상향 평준화돼 그렇죠. 있고 팀들은 이제 그런 패턴을 이미 쓰고 있는데 갑자기 3점을 안 던지게 어떤 유도를 한다? 3점 라인을 없애는 방법이 있죠. 3점 라인은 예전처럼.
예전 NBA 3점 라인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가 만드는 것보다 있다가 없애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되게 네. 반대의 급부가 크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튼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턴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팀에 대한 얘기해야 됩니다. 와, 뉴욕이 사실은 시즌 시작하고는 저 바닥에 있었거든요. 확 치고 올라서 현재 8연승,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뉴욕의 상대들을 보면은 뭐 원투펀치 다 빠진 올랜도를 네. 2번 만났고 최악체 워싱턴 2번 만났고 네. 뭐 뉴올리언스 네. 그리고 지금 모든 팀들의 공격 효율 지수를 높여주고 있는 토론토를 예. 만나서 이 기간의 어떤 경기력을 막 저희가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팀들을 대부분 만났다가 하더라도 다 잡고 가는 것도 사실은 그 팀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약팀 제대로 잡는 네, 것도 네. 강팀이 해야 될 일이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뉴욕의 이번 시즌 강점은 사실은 티보도의 팀치고는 수비보다는 공격에 좀 네. 맞춰져 있어요. 예, 수비적인 부분은 저희가 시즌 초부터 얘기했지만 호흡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카렌서니 타운스의 어떤 림 프로텍터로서의 어떤 역량의 조금 이제 한계. 예, 본인은 열심히 하지만 한계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오펜스는 진짜 좋은 게 제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네. PPP, 포인트 퍼 포지션. 네. 예. 한 번의 공격당 득점 생산. 네, 어떤 수치를 보면은 이게 그 득점 효율을 보통 그렇죠. 일컫는 그걸 수치거든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스팟업 공격의 PPP 5위 리그 전체. 어. 트랜지션 2위. 네. 픽앤롤 핸들러 공격 3위. 오. 예, 특히 스팟업 공격은 제 자리에서 잡아서 그렇죠. 전개하는 네. 공을 캐치해서 전개하는 공격인데 스팟업 공격은 득점 5위, 야투율 3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의 오펜스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그러네요. 있다. 예, 특히 이 스팟업과 트랜지션은 지금 거의 30개 팀이 거의 대부분 높은 빈도로 시도하는 네, 오펜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효율이 어떻게 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뉴욕은 이게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뉴욕의 오펜스는 되게 아름다워요. 네. 이번 시즌은. 특히 이제 타운스와 브런슨의 2대1을 기반으로 코트를 넓게 쓰면서 여기서 이제 뭐 아누노비나 혹은 이제 요즘에 많이 좋아진 브리치스 그렇죠. 굉장히 잘하고 있죠. 브리치스가 이제 공간을 잘 이제 좀 벌려주면서 이 스페이싱을 통해서 캐치앤슛이나 네. 뭐 이런 것도 많이 던지고, 예, 그리고 브런슨이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간결한 농구가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삼 느끼는 게 역시 랜들보다는 타운스가 이런 그럼요. 팀 오펜스를 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선수구나. 공간적인 측면에서나 어떤 볼을 캐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연결 과정, 넥스트 플레이적인 측면에서나 역시 타운스는 좋은 선수구나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반대편에 있는 미네소타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7승 15패. 사실상 기대했을 때는 여기 있을 만한 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그렇죠. 트레이드의 승자는 뭐 확실하게 뉴욕의 승리라고 손을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미네소타는 지금 사실 수비로 좀 버티는 그나마. 중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랜들 수비는 난 모르겠던데요. 그렇죠. 그냥 팀 수비 자체를 다 그냥 네, 좀 네, 네. 강하게 가는 걸로 좀 이제 대안을 마련해서 실점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미네소타는 최근에 디빈첸조가 좀 많이 살아나는 올라왔더라고요. 조짐이 예. 보이는데 예, 예. 그래도 이제 역시 랜들은 좋은 핏은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랜들이 애매한 것은 이 선수를 위해서 동료들이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은 완벽한 1옵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1옵션이라고 하기에는 약점도 있고 맞아요. 그 정도 선수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거기서 오는 딜레마가 네. 있는 건데 뭐 갑자기 랜들 얘기로 갔는데 아무튼 뉴욕은 지금 이 오펜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농구를 잘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인디애나를 좀 다루고 싶었는데 동부에서는 애틀랜타 다루고 이제 필라델피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애틀랜타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뭐 언급을 그렇죠. 했었지만 제일런 존슨과 트레이 영 이 두 명이 사실상 이제 원투펀치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제일런 존슨이 이제 MIP 가장 높은 배당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네. MIP 거의 유력하죠. 네. 왜냐하면 평균 20십 시즌을 하고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이 선수의 다재다능함이 사실은 애틀랜타의 오펜스에 되게 다양한 역할을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애틀랜타는 사실 트레이 영의 핸들링 게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여기서 이제 벤치에서 보그다노비치가 좀 도와주는 그렇죠. 약간 이제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의 애틀랜타는 영이
물론 이제 이 선수의 2대2에서 네. 파생되는 게 많지만은 제일런 존슨이 하는 역할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 형이 쉬는 구간에도 네. 제일런 존슨이 어떤 다양한 역할들을 예를 들어 수비 리바운드 이후에 템포 푸시 해가지고 한다든지 혹은 이제 세트 오펜스에서도 자기 할 걸 다 하는 선수라서 이런 이제 원투 펀치가 확고해진 부분이 지금 애틀랜타의 어떤 상승세를 이끄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이 동부에서는 애틀랜타 역시 밑에 이제 치고 올라오는 필라델피아가 상당히 무섭긴 한데 아주 6위 싸움을 한번 노려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아니 그럼요. 지금 또 애틀랜타 최근 분위기 되게 좋아요. 너무 왜냐면 좋아요. 지금 4연승이기도 하고 최근에 시카고전 그 말도 안 되는 대역전승. 예. 네, 대역전승도 있었고 지금 뭐 화력이 그냥 아주 그냥 대폭발을 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팀이 아무래도. 막 엄청 안정적인 팀이라고 하긴 힘든 게 수비도 좋을 때도 있고 흔들릴 맞아요. 때도 있고 이제 약간 근본이 수비가 좋지 않은 팀. 너무 안 좋죠. 그냥 수비 이제 평균치만 하면 괜찮은 네, 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레이 형이 여전히 이제 수비적으로 약점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애틀랜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카펠라를 처분하고 좀 수비 좋은 골밑 자원 하나만 데리고 와도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거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그리고 이제 동부에서는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10경기 8승 2패 4연승 질주 중입니다. 달라졌을까요? 아니 달라졌다기보다는 네. 이제 원래 좀 멤버가 정상적으로 좀 그렇긴 한데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도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 돌아왔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어쨌든 같이 훈련을 하고 경기를 치는 경험 자체가 많지 않았잖아요. 거기다 뭐 케미스트리 문제도 좀 있지 예, 않나라는 얘기도 네, 나고. 서로 이제 좀 시끄럽기도 네.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초반에 어떤 어려움은 예를 들어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았던 클리퍼스조차도 시즌 초반에 트레이드로 하든을 영입했을 때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예. 합이 안 맞는 거죠. 예, 그리고 빅3가 예를 들어 원래 뛰던 멤버들이었는데 뭐 부상으로 이탈했다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폴 조지는 아예 처음 맞고 네. 그리고 지금 식스맨급 자원들도 전부 다 새로운 선수들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가뜩이나 이제 새로 뛰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뛰면서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다 나가 있었으니 예, 더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있었을 거라고 보고 지금 타이리스 맥시는 뭐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이 선수의 폭발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엔비드는 그냥 자기 농구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자기 농구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선수는 그냥 계속 관리가 필요하겠죠. 뭐 결장했다 뛰었다 뭐 이러는데 동아 씨 표정에 되게 짜증이 보이는데요. 엔비디 얘기할 때. 예, 이제는 지겹습니다. 이런. 아 근데 뭐 자이언 같은 선수보다야 훨씬 낫습니다만. 나오긴 하니까요. 예, 그래도. 엔비드는 네. 그래도 뛰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긴 원정 연전을 떠나고 있는데도 연승을 달리고 있고 뭐 그 기간에 뭐 보스턴 같은 팀들도 잡고 보스턴 잡은 건 좀 의미가 있네요. 예, 의미가 예. 있죠. 예, 보스턴 자체가 지금 사실 좀 불안하긴 해요. 네네네. 보스턴이 지금 뭐 3점이나 수비가 되게 흔들리면서 네. 12월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시즌 이후 월간 기록을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네. 달이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런 디펜딩 챔피언을 원정에서 잡았다는 것도 의미는 있고 그렇죠. 또 상승세를 탈 만한 요소들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서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는 그냥 신기입니다. 신기. 물론 뭐 클리블랜드 역시 신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봤을 때는 더 재밌게 게임을 하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오클라호마 시티가 12연승 중입니다. 물론 컵 대회 졌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이 경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연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정규리그 그 82경기 성적이 포함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너무 강하죠. 사실 지금 샤이 기츠 알렉산더가 미쳤어요. MVP 드디어 배당 1위로 뭐 잠시 후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긴 하겠지만 와 어제 경기도 보는데 그냥 가지고 놀더라고. 수비도 너무 잘해, 공격도 잘해. 심지어 이 친구가 3점까지 들어가는 날은 못 막아요 아예. 못 막죠. 예. 네. 근데 저희가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예. 저희가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티의 뭐 상승세 요인은 사실 시즌 초반과 다르진 않습니다. 네. 이 팀은 기본적으로 5아웃 시스템 그렇죠. 기반의 농구를 하고 슈팅도 과감하게 던지고 림을 이제 넓은 공간 안에서 어택하는 약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고 그 중심에 뭐 오펜스는 샤이 길스 알렉산더가 있는 거고 네. 수비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알렉스 카르소가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네. 뭐 이제 카르소가 뭐
사실 스탯상으로는 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팀의 어떤 전반적인 활동력 자체, 그렇죠. 활동력 자체에 이제 카루소가 굉장히 잘 맞는 카드고 카루소까지 공격 안 해도 돼요. 아 그렇죠. 사실 카루소는 그냥 수비 열심히 하고 네. 한 번씩 그냥 캐치앤샷 던져주면은 맞아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지금 수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로테이션 수비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가져가면서 상대 공격을 잠그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런 팀들이 고질적으로 겪는 문제가 오클라호마 시티나 보스턴 다 그런데 페인트 존 수비예요. 예, 아무래도. 왜냐면 예. 파이브아웃에다가 스몰 라이너를 많이 그쵸. 쓰니까. 근데 보스턴이 지금 사실 포르징기스 없을 때 페인트 존 수비가 불안한 반면에 네. 오클라호마 시티는 지금 하텐슈타인이 돌아오면서 예, 예. 이 부분도 해소가 되고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하텐슈타인이 사실 제가 지난 시즌에 뉴욕에서 뛸 때까지만 해도 이 선수는 에너지 레벨 되게 좋고 되게 터프한 어떤 굉장히 좋은 허슬형 빅맨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캐슬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꿨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시즌을 보면은 이 스크린 세팅이나 이런 이제 가드와의 연계 플레이, 뭐 핸들러와의 연계 플레이에서 되게 똑똑한 선수라는 게 느껴져요. 점점 잘 맞아가는 게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을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이 선수의 연계 능력이 네. 핸드오프나 여러 가지 스크린 세팅이 이거는 본인이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요구를 했고 이 부분을 그렇죠.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네. 아닌가. 네. 그리고 코치들의 영향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빛을 발하면서 뭐 연승 행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각자 선수들의 역량도 굉장히 뛰어난 팀이어서 이게 좀 다들 보면 빅마켓들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오클라호마 시티 농구를 보는 맛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얘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지라고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멤피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멤피스도 미친 게 지금 진짜 부상 명동이거든요. 제가 아우. 부상자 명단 한번 읊어드릴게요. 네, 읽어주시죠. 산티 알다마 음. 그리고 브랜든 클라크도 지금 부상이에요. 물론 게임 타임 디시전이긴 하지만 잭 이디 지금 이 세 명만 해도 거의 뭐 메인급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지지 잭슨의 뭐 유키 카와무라야 뭐 그렇게 굳이 뭐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모란트 빠져 있죠. 맞아요. 마커스 스마트 빠져 있죠. 아니 테리 이 정도면 거의 다 빠진 거예요. 맞아요. 근데도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오클라호마 시티한테 대패한 네.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뭐 어제는 피닉스를 뭐 선수를 다 빠진 상태로 잡고 그걸 잡더라고요. 예, 물론 뭐 이러는데, 부빌이 똥을 싸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자렌 잭슨 주니어가 워낙 부빌이 참 좋긴 없었죠. 죄송합니다. 예, 부커가 똥 쌌어요. 자렌 잭슨 주니어가 네. 워낙 좋기도 합니다만 이 팀은 시스템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소개되기도 했죠. 유명한 유튜브 채널 띵킹 바스켓볼 네. 통해서 소개됐고 저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멤피스 얘기할 때 이 팀은 하프라인 넘어오자마자 예. 핸들러가 스크린 없이 그냥 림을 먼저 어택한다. 이게 보스턴과 되게 유사한 네. 측면도 좀 가지고 있고 거기서 드라이브 앤 킥 아웃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로 득점을 만든다. 그러니까 되게 간결하고 단순한 공격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무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펜스가 부상자가 많고 말씀하신 대로 자모란트가 지금 빠져 있는데도 득점이 엄청 잘 나와요. 123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팀들이 상대하는 네. 팀들이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현대농구의 수비 시스템 기본적으로 2대2에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2대2 수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이제 뭐 핸드오프나 여러 가지 바이브레이션을 섞은 3대3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비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는데 지금 멤피스는 예를 들어 이제 데스먼드 베인이 사이드라인 가까운 곳에서 하프라인 넘어오면은 거기서부터 양쪽 공간이 좀 넓게 벌려져 있으면서 그거를 거기서 크로스오버 하면서 치고 들어가서 헬프 깊게 들어오면은 빼주고. 약간 와. 이런 식의 간결한 농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 팀들이 거의 알면서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현대 농구의 이 수비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NBA는 어쨌든 지금 3점 시대라고 하지만 그렇죠. 왜 3점 시대가 되고 있냐? 이거를 좀 뒤집어 생각하면은 네. 페인트 존 지키는 것 때문에 팀들이 3점 라인에서 안으로 자꾸 몰리는 수비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3점의 찬스가 많이 나서 3점을 많이 던지는 거예요. 효율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 안을 워낙에 걸어 잠그니까 3점으로 그걸 파괴하겠다는 전략이 생겨 있는 것도 맞네요. 아니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리머텍을 쉽게 허용하면은 수비는 무조건 무너지고 훨씬 위험하거든요. 3점은 들어가지 마 이거라도 할 수 있죠. 예, 아무리 뭐 잘 들어 40%니까. 예. 근데
리머텍은 진짜 그러기 힘들어요. 지금 보면은 리그에서 손꼽히는 빅맨들 그 성공률 보면 70% 60% 후반대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 2점 슛 한 번 시도할 때 자 노마크일 때 보면은 예를 들어 한 70%라고 봅시다. 그러면 몇 점이에요? 1.4점이죠. 그렇죠. 이제 3점인데 노마크일 때 뭐 한 40% 네. 정도 된다고 봅시다. 1.2점. 그러면 1.2점 네. 뭐 이렇게죠. 그러니까 그 2점을 안 주는 게 사실 맞아요. 더 중요한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팀들은 기본적인 수비 메타는 음. 리머텍을 막아라. 음. 그래서 3점 라인에서 페인트 존까지 왔다 갔다. 음. 이제 헬프를 깊게 들어오고. 근데 이건 팀마다 조금 기조가 다릅니다. 어떤 네. 팀은 헬프 들어오지 마라. 음. 라고 하기도 하고 상대에 따라서 상대가 3점이 너무 세면은 헬프 깊게 들어오지 말고 자기 마크면 막아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저희가 하다가 갑자기 마이크에 문제가 생겨서 네. 지금 다시 이제 뭐 이야기를 이어가면은 예. 이제 29개 팀을 다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팀마다 다 로테이션 방향이나 방법들이 달라요. 하지만 가장 기본은 어쨌든 페인트 존을 지키는 헬프다. 예, 반대 코너에서 헬프가 오는 시기든 뭐 스트롱 사이드에서 헬프가 오는 거든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무튼 페인트 존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물망을 좁히면은 3점 찬스는 코너 윙에서 무조건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공략하느냐. 멤피스가 그거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뭐 부상이 있지만 이 팀의 너무 놀라운 점은 뎁스도 참 깊다. 얘네는 도대체 어디서 데리고 오는 거야라고 경기를 뛰는데 어제 피닉스 같은 팀들을 잡는 거 보면 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덴버. 요즘에 또 나쁘지 않아요. 덴버가 뭐 뎁스가 문제다. 자말 머레이가 진짜 못하고 있는데 일단 러셀 웨스트브룩이 또 아주 빅 기록을 쓰기도 했죠. 그렇죠. 야투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트리플 더블, 심지어는 턴오버도 없었고. 그렇죠. 야, 대단합니다. 지금 현재 최근 10경기 7승 3패거든요. 예. 물론 걱정스럽긴 해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우승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모자란 면이 있는데 그래도 뭐 저희가 시즌 초반에 웨스트브룩 뭐 비판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사실 덴버에게는 웨스트브룩이 굉장히 좀 소중하다. 덴버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죠. 축복이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요키치 없는 타임을 예. 버텨줄 만한 어떤 카드 그렇죠.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네. 웨스트브룩 같은 선수가 있는 게 정말 네. 소중하다라는 어떤 부분인데 어쨌든 좀 지켜보시죠. 덴버는 그래도 그냥 요키치가 너무 압도적인 선수라 네. 진짜 그래도 꾸역꾸역 잘 버텨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닉스를 다루면서 이 팀도 한번 물어볼게요. 동아 씨. 피닉스가 더 문제입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더 문제입니까? 아니 피닉스가 더 문제죠. 아니 피닉스는 지금 NBA 역사상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팀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자 지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이도저도 아니겠죠. 뭐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예. 자 트레이드를 한다. 네. 자 케빈 듀란트는 그냥 갖고 가야 될 것 같고 음. 데빈 부커가 요즘에 못하지만는 그래도 이 선수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스타. 자 그럼 브래들리 빌인데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어요. 깝깝하다. 어떡하지? 어떡해요, 진짜. 듀란트 내줘야죠 뭐. 예. 근데 듀란트 내주면 듀란트 나가는 내주면 거지. 우승 도전이 안 돼요. 우승 듀란트 불가능하죠. 없으면. 네, 예, 그러니까 우승 불가능하죠. 듀란트는 지키면서 가야 뭘 해야 되는. 뭐 이제 뭐 우승이라도 이제 도전이 가능한데. 예. 그러니까 브래들리 빌이 이런 상태라서 피닉스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구단주의 이 FM 놀이가 예. 팀을 어떻게 망치는가. 재정 상태는 망가지고 픽은 사라지고 로스터는 우승권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이게 정말 전형적으로 나옵니다. 그 외 전형적으로. 위닝도 그렇고요. 피파 온라인 하시는 분들도 음. 이 마스터 리그나 이런 거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얘 좋아 해가지고 그냥 경기만 그러니까 스탯만 높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경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못해 애들이 그래 버리면 또 망하고 근데 세 명이 동반으로 터졌을 때는 또 승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벤치 뎁스는 또 개 말아 먹고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구단 운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같이 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 데려오고 싶죠. 근데 이 선수를 데려왔을 때 이후에 미칠 여파, 이 선수의 그렇죠. 나이, 네. 그리고 셀러리 상황, 특히 NBA는 이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뭔가를 하려다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예. 예, 피닉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예, 많은 팀들이 슈퍼스타 영입을 원하죠. 누군들 안 원하겠어요. 그럼요. 하지만 드래프트 픽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하고 네. 샐러리 생각하고 그 선수 나이 생각하는 게 왜겠습니까? 네. 이거 하려다가 2010년대 초반 브루클린처럼 암흑기 올까봐 그렇죠. 예, 겁나는 네. 거예요. 네. 피닉스는 이 시기를 뭔가 지혜롭게 헤쳐나가지 못하면 최악의 암흑기가 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 듀란트 이제 88년생이라 은퇴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언제 기량은 뭐 뭐 대단한. 몰라요. 예, 네. 듀란트 은퇴 시점 슬슬 다가오고 있고 부커 안 좋고 브래들리 빌은 뭐 이제 우리가 알던 그 선수가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팀 그냥 무너지는 거죠. 예, 픽도 별로 없고 뭐 유망주도 없고 어떡합니까? 진짜. 그렇죠. 예. 사실 피닉스도 여기에 있을 팀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즌 초를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6위 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야 될 만한 팀인데 어쨌거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동서부 순위 체크 한번 쭉 진행해 봤고요. 이주의 선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주간 맑은 흐림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그 순위 업앤다운 요 순위 체크하면서 한번 맑은 흐림을 대충 쓱 훑었고 그리고 선수 한번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이 기접스 알렉산더가 서부 컨퍼런스의 이주의 선수 네. 그리고 동부에서는 타이리스 맥시가 이름을 올립니다. 먼저 샤이 얘기를 먼저 해보면요. 이 한 주 동안 35.8득점 우와 6.5개의 리바운드와 6개의 어시스트 더 놀라운 건 이 기간 중에 2.5개의 블락과 1.8개의 스틸까지 해냅니다. 리그 최고의 공수 겸장은 누구다? 샤이다. 그렇죠. 일단 이제 2.5개 블락과 1.8개 스틸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예. 이 선수는 되게 마른 몸이잖아요. 그렇죠. 마른 몸인데 손을 되게 잘 써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피지컬적인 면을 보면은 되게 수비를 못할 수도 있는 그래 보이죠. 예, 프레임. 네. 일 수도 있는데 이 선수는 긴 팔과 어떤 빠른 손질을 되게 활용을 잘하는 케이스다. 예, 그래서 이제 앞선의 어떤 공격수를 수비할 때도 사이드 스텝으로 따라가면서 손질로 이제 그 공격수의 어떤 공격을 방해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샤이글스 알렉산더 이런 어떤 수비 스타일은 사실은 뭐 캐나다 대표팀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오클라호마 시티에서는 팀 기조랑 되게 잘 맞아떨어져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공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이 선수가 참 대단한 게 최근 이제 5경기의 기록을 말씀을 좀 드리면 필드골 성공률도 성공률이고요. 진짜 3점이 폭발하거나 이런 경기에서는 아예 얘를 제어가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뭐 득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또 이 선수 보면 마음에 드는 게 뭔가 그 90년대 요 농구 스타들을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드레인지 게임. 조던이라던가 코비라던가 뭐 팀에 이런 애들이 좀 뭔가 떠올라요. 예, 그렇죠. 예. 아니,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요? 샤이길드 살레스. 그러니까 이주혜 선수 그냥 언급하고 할 할 줄 알고 했는데 그러면 저 그냥 하죠. 이대로. 들어가죠. 예. 전 맥시는 사실 그렇게 할 말이 많진 않아요. 사실 저도 맥시는 준비하면서 예. 맥시는 그렇게 할 말이 그냥 상승세 탔다 예. 정도. 그래서 두 선수가 이제 이주혜 선수 됐는데 네. 샤이길드 알렉산더 이야기를 좀 많이 그럼 맥시까지 할 건데 언급한 걸로 치겠습니다. 언급하고 예. 예, 맥시 정말 잘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샤이길드 알렉산더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는 지금 페이스대로라면 역대 최고의 투포인트 게임을 하는 가드로서 한 시즌을 보낼 아니, 가능성이 높아요. 역대 최고까지 가나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샤이길드 알렉산더가 이번 시즌 평균 2점 시도가 네. 14.7개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예. 2점 성공률이 한 49.9%? 거의 50% 거의 아니요. 될 거예요. 2점 성공률? 네. 60%인데요? 야투 성공률. 야투 성공률 지금 현재 52%. 예, 야투 성공 52%인데 근데 이제 이 카테고리를 봤을 때 역대 그러면 이런 시즌을 보낸 선수가 누가 있냐? 네. 죄송합니다. 2점 성공률 59% 정도 되는데 60%로 네. 바스켓볼 레퍼런스 상에는 네. 그러니까 역대 그러면 한 시즌에 2점 야투 시도 14개 이상 그다음에 성공률 60% 이상 네. 누가 있었냐 봤을 때 딱 10명 있거든요. 근데 전부 포워드 아닌 빅맨이에요. 그렇겠죠. 예, 전부 포워드 아니면 빅맨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단했던 마이클 조던조차도 미드레인지 게임 마스터 코비 브라이언트조차도 50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처럼 2점을 많이 던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혹은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 같은 2점 성공률을 기록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 최근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어쩌면 우리는 역대 최고의 미드레인지 게임을 하는 선수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야, 이점 효율만 듀란트보다도 보면. 낫다는 얘기잖아요. 예, 효율만 보면은. 와. 그러니까 왜냐면 샤이는 이 기록이 어려운 게 볼륨 자체가 엄청 높기 때문에 2점을 이렇게 많이 던지는데 이 정도 성공률을 나온다는 게 그러게요. 예. 가드가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드레인지 가면 코비, 뭐 조던 아니면 이제 최근에는 뭐 드로잔, 듀란트. 듀란트 이런 선수를 생각을 하는데 이 네. 선수조차도 그런 기록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찾아봤거든요. 진짜로 가드는 없어요. 뭐 듀란트는 포워드로 치고 그러네요. 듀란트는 사실 기록이 비슷하긴 하지만 네. 포지션상으로는 가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가드 중에서는 지금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가 어떻게 보면은 역대 최고급 2점 슛 게임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의 2점 슛 게임을 보면 뭐 미드레인지 점퍼 좋고요. 그리고 이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올드스쿨 가드 코비나 조던과 좀 비슷한 부분이 네. 베이스라인 부분에 이 숏코너 쪽에 미드레인지 공간을 되게 잘 써요. 그러니까 돌파를 하다가 탑에서 돌파를 하다가 상대가 사이드 스텝을 따라오면은 그 베이스라인 쪽 네. 거기에서 미드레인지에서 야, 이거 거기서 진짜 이제- 올드스쿨인데? 거기서 이제 스텝을 써가지고 피벗 밟아서 이제 점퍼를 메이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야, 그 내가 본 게 맞았구나. 네 맞아요. 옛날 느낌이 드는 진짜 거예요. 올드스쿨이에요. 네. 그건. 그러니까 코비나 조던은 조금 차이가 있다면 코비나 조던은 거기서 포스트업 세팅으로 아, 예. 이제 그렇죠. 많이 했다면, 네. 그러니까 미드레인지에서 볼을 잡고 이제 툭 치고 가서 뭐 하거나 페이드어웨이 페이드어웨이, 하거나. 네. 턴어라운드 페이드어웨이 있다면 샤이는 탑이나 뭐 윙에서 돌파를 하다가 거기서 상대가 따라오면 거기서 멈춰 서가지고 피벗 밟아서 점퍼를 메이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는 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궁금한데 이 지금까지도 네. 역대급 기록인데. 가장 높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면 좀 경이롭고 네. 제 생각에는 실제 NBA 현장에서 상대팀 전력 분석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저 맞춰봐도 돼요? 수비? 아니요. 공격에서? 공격적인 면에서 왜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의 공격을 못 막을까? 왜 막기 까다로울까?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돈치치랑 되게 전 비슷하다는 생각이 돈치치. 들거든요. 템포 조절? 템포 조절 굉장히 능하죠. 왜냐면 얘가 그렇게 빠른 느낌의 선수도 아닌데 뭔가 발목의 힘이 진짜 좋은가 봐요. 뭔가 딱딱하면서 템포 조절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상대방 수비에 대한 흐름을 다 깨는 느낌? 그것도 사실 포함되어 네. 있어요. 밸런스 되게 좋고 네. 발을 되게 잘 써요. 스텝을 진짜 잘 쓰는데 네. 하지만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좀 달라요. 이거는 바로 얘기해 주세요. 가장 큰 너무 강점에서 궁금하다. 또 아니 그것도 맞아요. 봉우 씨 네. 말도 맞는데 바로 좌우의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강점. 핸들러가 왼쪽 돌파, 오른쪽 돌파. 예. 어느 선수든 한쪽이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딱 지시해요. 야, 얘는 오른쪽이 더 파는 경향이 크니까 오른쪽으로 막아. 그렇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돌파를 아무래도 더 편해해요. 더 빠르니까. 그리고 왼손잡이는 왼쪽 돌파를 더 편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른손잡이는 이건 진짜 농구를 해보시면 다들 아시는데 네. 풀업 점퍼를 던질 때 드리블 이후에 올라가는 점퍼를 던질 때 빵빵빵. 오른손잡이는 슈팅 밸런스를 잡기에 왼손 드리블 치다가 밸런스 잡는 게 훨씬 편하고 아시죠? 그렇지. 왼쪽으로 치고 가다가 빵빵이 더 빠르네. 오른손잡이 그리고 왼손잡이는 오른손 드리블에서 밸런스 잡는 게 편해요. 이거 그러네요. 아실 거예요. 예, 아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게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루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왼쪽 돌파를 하면은 보통 이제 러닝 점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선수마다 선호하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선호하지 않더라도 이쪽으로 가면은 점퍼를 많이 던지고 이쪽으로 가면 어시스트를 많이 하고 이런 성향이 있어요. 줄리어스 랜들이 플레이오프만 가면 죽 쓰는 거 그것 때문이에요. 네. 오른손 돌파하면은 패스 각이 좁아지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 드라이브 빈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돌파 전체 돌파의 50%, 오른쪽 돌파 전체 돌파의 47.2%. 우와. 정확하게 쌍쌍바예요. 반띵. 그러네요. 반띵 제대로 합니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실패? 예? 나머지 0. 몇 %는 뭐예요? 정면. 정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 아. 이렇게.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그냥 거의 밸런스가 너무 잘 맞는 그러네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 이런 애가 정치해야 되는데. 예? 뭐라고? 이런 애가 정치해야 돼.
좌우 편향 좌우 없이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튼 대통령감이네요. 예. 근데 자 왼쪽 돌파를 했을 때 포제션당 득점 생산 아까 말씀드린 PPP가 네. 1.037 오케이. 오른쪽으로 돌파했을 때 1.167 그래도 둘 오른쪽 다- 높긴 하네요. 오른쪽이 좀 더 높죠. 좀 더 높네요. 근데 둘 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둘 다 굉장히 높고 일단 돌파했을 때 1점 이상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왼쪽 돌파 시에 네. 리마텍 빈도 44.4%, 어. 풀업 점퍼 빈도 44.4%. 네. 오른손잡이가 왼쪽으로 돌파하면은 리마텍과 풀업 점퍼를 동일하게 반반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막기가 힘들어요. 예상이 안 돼요. 수비 입장에서는. 와, 이게 선택에 그러니까 3지 선다, 5지 선다가 아니라 얘는 네. 10지 선다 느낌이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선수도 네. 왼손으로 돌파하면은 패스를 많이 하는 경향이 그렇지. 있고 풀업 점퍼를 많이 던지는 그렇죠, 경향이 그렇죠. 있고 아니면 림으로 어택을 많이 하는 네. 경향이 있고 다 다른데 샤기스 알산드는 주손이 오른손인데 왼손 돌파를 하는데 풀업 점퍼를 림 어택 빈도가 똑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야... 자 그리고 오른쪽 돌파 시에는 약간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네. 오른쪽 돌파 시에는 그래도 리머텍이 41.2%, 풀업 네. 점퍼가 51.0%인데 아... 근데 이것도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네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오른쪽 돌파 위에 풀업 점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농구하시는 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팠어. 파는데 여기서 올라가서 던진다? 네. 이거 몸이 돌파하면서 그 무게 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저도 제가 원래 농구할 때 농구하고 중국이가 있어요. 페이더웨이였단 말이에요. 네. 제가 오른쪽으로 턴하면서는 페이더웨이를 잘 안 해요. 왜? 네. 이게 이쪽으로 가는 방향에서는 뭔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왼쪽으로 좀 돌았어요. 항상. 맞아요. 네. 네, 저도 그래서 저는 점퍼를 왼손 던지는데 저도 그래서 왼손 드립을 치고 그렇지. 풀업 점퍼는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워요. 어렵고 안 예, 들어갔어요. 예. 근데 오른손 하면은 밸런스가 되게 잘 좋죠. 예전에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 보면은 오른손 드리블 이후 풀업 점퍼 보면은 네. 막 몸이 막 무너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다 집어넣었어요. 코비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코비는 그런 식으로 극복을 네, 했어요. 예. 좌우 그런 어떤 편향성을. 근데 지금 샤이기저스 알산드는 오른손 돌파 위에 풀업 점퍼를 던질 때 이 선수도 밸런스가 분명히 무너지거든요. 야. 근데 자 오른손으로 돌파하면 여러분 이게 너무 농구적인 설명인가? 네. 아니요 이게 자, 너무 재밌어질 거. 오른손 드립을 치면은 네. 같이 나가는 발이 뭐예요? 왼발이잖아요. 왼발이죠. 왼발이 나가면 여기서 치고 바로 올라가면은 오른손 슈팅은 오른발이 보통 앞으로 나간 채로 던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중에서 밸런스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샤이드 살선드는 음. 오른손 돌파 이후에 이 왼발을 길게 놓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이렇게 잡아요. 공중에서. 예, 공중에서 잡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중에서 몸을 비틀면서 최공력으로 밸런스를 잡는데 이 점퍼 성공률이 되게 높고, 그러니까 네.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 선수의 어떤 유연성, 어떤 스텝 이런 것들이 되게 좋고. 지금 이런 기록들은 어디 나와요? 이제 다 찾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네, 하지만 공식적인 거예요. 이거 제가 그러니까요. 임의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유료예요. 그리고 돈, 유료예요. 네, 제가 돈 써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료에 대한 정보를 듣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거 네. 유료 한 달에 얼마나 했는지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 돈 엄청 나가요. 예, 아무튼 예. 그만큼 고급 자료예요. 여러분 지금 유료 자료를 무료로 듣고 계시는 제가 거예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안 그래도 동환이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예. 뭔가 이게 돈 내는 듯한 자료인 거예요. 예. 디에틀레스틱도 돈 내고 다 그 보시잖아요. 연간 구독 하죠. 네, 하죠. 네. 저는 구독 경제 거의 페인입니다. 거의 뭐 굿 다운로더. 예, 그렇죠. 예. 예, 저는 구독 경제로 돈을 엄청 날려요. 저도 웹툰 아무튼. 다 돈 내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역시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샤이기르사이스도 오펜스 하는 거 보면 유난히 상대팀 수비수들이 이 비하인드백 어떤 드리블이나 크로스오버에 엄청 잘 속는 게 헤매겠다. 예. 왜냐면 예측이 안 돼요. 수비 입장에서는. 갑자기 서태웅과 정우성의 대결이 딱 떠오르네요. 그렇죠. 예. 다음에 뭘 할까? 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파해서 오른쪽 쫓아가면 거기서 갑자기 휙 그렇지. 크로스오버 쳐서 그냥 확 올라가고 예. 아니면 가다가 그전에는 크로스오버였는데 그냥 쭉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서 몸을 비틀어서 점퍼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샤기르사이스의 특징이 그 드리블 칠 때 한 발을 깊게 넣어서 네. 이 언제든 스텝백 같은 어떤 동작을 만들어내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오른손 드리블 때 왼발을 깊게 넣어서
이제 언제든 스텝백 할 수 있게.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엄청 눈에 띄는 스텝백이 아니어도 거의 대부분의 점퍼들이 스텝백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예. 아니면은 스텝백은 안 하더라도 치고 올라가면서 밸런스를 잡고 아까 오. 말씀드린 대로 왼손 돌파도 마찬가지예요. 왼쪽도. 예, 네. 그래서 맞기가 너무 힘들고 여기서 이제 알파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요거는 그냥 뭐 유료 자료는 아니고 네. 그냥 제가 경기 보면서 이제 그냥 보이는 것들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오클라호마 시티 오펜스가 샤이 길즈산더가 탑에서 공을 잡고 다른 세 명이 모두 베이스라인에 붙어 있고 자 2대 1을 할 때 네. 보면은 그 스크리너의 스크린 각도를 한 번씩 유심히 보세요. 야 이거 안 보지. 예. 잘 안 보지 우리. 그냥 2대 2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스크린 각도에 따라 2대 2가 달라지는데 네. 자 봉호 씨가 샤이 길즈산더가 여기 있고 막고 있다고 봅시다. 그럼 네. 제가 스크리너예요. 네. 하텐슈타인이에요. 오케이. 그럼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이 생각하는 여기 있어. 생각하는 2대 2 할 때 스크린은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면으로 걸죠. 봉호 씨의 네. 몸 진행 방향. 각도와 몸 각도와 네. 진행 방향으로 수직을 이루는 그렇죠. 이렇게 가야지. 제 몸과 봉호 씨의 몸 각도가. 이렇게 가야지. 근데 샤이 길즈산더의 2대 2 때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떨 때는 어떤 스크린 서냐면 어. 이거를 플랫 스크린이라고 해요. 플랫. 뭐냐면 제가 뒤에서 이제 스크린 가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은 봉호 씨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오케이. 예, 샤이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올라가서 봉호 씨의 몸을 이렇게 수직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등에다가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어. 약간 지하철 변태처럼 예. 이렇게. 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봉호 씨 입장에서는 왼쪽 오른쪽 스크린 뒤에서 와요. 그냥 뒤에서 평행으로 스크린을 걸어요. 그러면 뭐 이쪽으로 빠지거나 이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예, 그게 뭐예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샤이를 막고 있으면 등 뒤에서 딱 오면은 좌우 예측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올라올 때 뒤에서 콜을 할 거야. 야 스크린 간다. 근데 여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오는 것도 아니고 뒤로 붙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몸을 각도를 바꿀 수도 없고 예. 거기서 이제 샤이는 이지선다를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지선다 하면은 또 돌파 시에 점퍼든 리버텍이든 그것도 선택해야 알아서 또 되고. 선다 하고 야. 못 막아요. 진짜 막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스크린을 걸면 또 상대 입장에서 막기 어려운 게 자 내가 스크리너를 막는 수비수를 생각해 보세요. 하텐슈타인이 걸었어요. 걸었어. 샤이가 왼쪽으로 올지 오른쪽으로 올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 드랍 위치나 해치 위치를 왼쪽으로 튀어나가야 될지 그러네. 오른쪽으로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예상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비디오로 이 친구를 굉장히 많이 분석한다고 해도 진짜 사소한 어떤 단서를 잡아내지 않는 이상은 예측이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샤이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데 자 플랫 스크린 건다고 봅시다. 네. 평행으로 왔어요. 왔어. 뒤로 그러면은 붙었어. 하텐슈타인을 막는 수비수 스크리너의 수비수가 왼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그냥 오른쪽으로 확 들어가 버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왼쪽으로 확 들어가 버리고 그러네요. 예, 이런 식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 거예요. 예, 플랫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예, 플랫 예. 평행.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예, 저 이런 얘기도 처음 하는데 플랫 스크린 예. 얘기를. 그러니까 스크린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예.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실 NBA에서는 이런 스크린도 한다. 사실 뭐 이게 완전 플랫 스크린이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어쨌거나 코칭 스텝이 음. 샤이는 이쪽을 다 팔 수 있는 선수고 그 안에서 분명히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야 얘한테는 스크린 걸어줄 때 플랫 스크린을 걸어줘 라고 약속이 되어 있겠네요. 아, 그럼요. 야. 당연하죠. 그런 것조차도 스크린 예. 각도도 다 약속된 거죠. 예. 예, 물론 이제 어느 지점에서는 선수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선수의 역량인데 네네네. 그런 것들 다 약속이 돼 있죠. 아니면 이제 경기하면서 샤이가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나 원샷 플레이 하는데 플랫 걸어줘. 뭐 자기들만의 용어가 있죠. 뭐 플랫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수들마다 콜링하는 팀마다 콜링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면은 이번에 플랫 말고 왼쪽으로만 일단 정확하게 걸어줘. 네. 그쪽 왼쪽에 싱글 사이드니까 이쪽에 한 명만 코너에 예, 한 명만 예. 있으니까 공간이 넓으니까 그렇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예. 야. 사실은 농구의 세계는 워낙 무궁무진하고 다양해서 변수도 많아서 NBA 역사에 이렇게 양손을 잘 쓰는 선수가 물론 있었죠. 뭐 우리가 있죠. 떠오르는 예. 크리스폴 같은 경우도 할아버지가 이제 얘 왼손 잘 써야 되니까 오른손을 묶어놓고 뭐 밥을 먹게 했다던가 이런 일화들이 있는데 정말 대단한 선수네요. 아, 그럼요. 예. 예. 그 좌우가 다 돼도 사실은 거기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스킬셋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뭐 크로스오버 드리블의 어떤 밸런스, 어떤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예. 어떤 유연함과 스피드, 민첩성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샤이 알렉산더는 그냥 질주 능력, 공을 가지고 그냥 뛰는 스피드가 다른 가드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 뛰어나냐. 사실 네. 그건 아니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순간순간 돌파 상황에서 보여주는 방향 전환 시 어떤 밸런스나 어떤 민첩성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NBA에서도 거의 뭐 야, 최고다. 역대급이네요. 그러니까 그 레벨 높은 NBA에서 네. 그 피지컬 좋은 수비수들이 많은 NBA에서 그러니까요. 이 선수를 지금 못 막아서 난리가 난 거는 이유가 있다. 음.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우 샤이 얘기가 또 오늘의 킥이 됐네요. 왜냐하면 MVP가 될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시즌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요키치가 너무 잘하긴 하는데 샤이 알렉산더는 가드로서 요키치의 레벨에 사실 가장 가까이 간 솔직히 얘기하면 농구 선수로서. 예. 요키치가 덴버가 지금 이 멤버를 가지고 3위 안에 들잖아요. 그럼 요키치 줘야 됩니다. 아, 그건 그렇죠. 요키치 농구하는 거 보면 진짜 미친놈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정도 성적이면은 저는 샤이가 MVP 레이스 당연히 1등하는 게 맞다. 왜냐면 유일하게 동부에서 이제 대적할 만한 선수가 쿤보인데 쿤보도 지금 역대급 미친 기록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리고 요키치의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일단 NBA 기자들이 또 그런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독점하는 것보다는 네. 좀 새로운 선수가 있으면 또 그 선수에게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엔비디 탄 게 오히려 그래서 아쉬워요. 그렇죠. 엔비드 아니었으면 4년 연속이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고 이번에 샤이한테 주면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네, 그래서 뭐 예. 어제 앤서니 에드워즈도 올해는 샤이다. 뭐 작년도 사실 샤이였다. 네. 근데 뭐 그런 별개로 앤서니 에드워즈는 좀 입이 방정인 것 같아요. 요 한 작년부터 맨날 벌금 물고,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죠? 혐오성 발언이나 아니면 미친놈이야. 남을 좀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발언로 많이 해서 제가 아, 저는 이 선수 좀 자격이 좀 있나? NBA 넥스트 스타로서. 저도 넷플릭스 스타팅 5를 보면서 네. 제일 많이 느낀 게 뭐였냐면 네. 얘는 안 되겠다. 아, 그래요? 아 나 진짜 뭐였냐면 아, 저 사실 그거 안 봤어요 아직 저는. 얘가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다큐를 찍은 거잖아요. 네. 근데 코트 안에서의 행동들이나 어떤 그런 걸 보면 내가 동양 사람이라 그런가? 정말 별로예요. 이게 호승심으로 느껴지는 케이스는 버틀러 같은 경우. 나 이래, 나 자아 있어, 나 에고가 이렇게 훌륭해. 이게 아니라 그냥 비난을 위해 비난한다는 느낌? 오죽했으면은 그 90년대 스타들을 가지고 마이클 조던 빼놓고는 스킬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정도의 이런 미친놈이잖아요. 저는 이거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니 저는 별로예요, 진짜. 그 최근에 제가 지난달에 박진영 씨 네. 그 이제 연예인분에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인터뷰하면서 예. 앤서니 에드워즈가 90년대 선배들의 어떤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궁금하다. 90년대부터 봐온 네.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제 기억에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제 기억에는 어떤 맥락의 대답을 그분이 하셨냐면 NBA가 지금까지 오는데 그렇게 쌓아온 선배들을 그렇게 이제 폄하하는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리고 당연히 농구는 발전하니까 당연히 지금 선수들의 기술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그걸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저는 많이 공감이 됐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 많은 연봉을 받고 이렇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사실은 농구를 하면서 NBA가 그 인기 스포츠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죠. 아니 한 6, 70년대 예. 지금 같은 어떤 입지가 아니었을 때 NBA였다면 앤서니 에드워즈는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돈. 예, 지금 사실 예를 들어 미국의 다른 비인기 종목, 예를 들어 배구는 프로가 없잖아요. 네. 배구라든지 핸드볼. 네. 이거 봐요. 예, 그러니까 80년대 매직 존스, 레리 버드가 나오고 90년대 마이클 조던이 나오고 이러면서 거기에 TV 보급 효과, 뭐 이제 미디어 효과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인기가 그렇죠. 폭발을 한 건데 그런 본인이 나보다 기술이 떨어진다고 폄하하는 그 선배들이 새로운 어떤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고 스타가 되고 팬들의 관심을 끌지 않았으면 앤서니 에드워즈는 지금 걔는 농구 말고 딴 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선배들을 네, 무시하냐고요. 네. 감사할 줄 알고 리스펙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본인들 리스펙 받는 거예요. 저는 앤서니 에드워즈 지금이야 어리고 젊고 뭐 잘하니까 뭐 이제 뭐 별로 무서울 게 없지만 나이 들어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오스카 로버트슨이나 이런 무서운 선배들이 엄청 조롱할 걸요. 그러니까 저는 하는 만큼 돌려받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봐요. 앤서니 물론 에드워즈. 이런 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네. 물을고 뜯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라이벌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 정도의 물러 뜯는 선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발언들이 차라리 이게 그냥 내가 한번 얘를 잡아보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뭔가 비난하기 위해서 비난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무슨 보수적으로 말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예, 뻔한 예, 얘기 하라는 예, 건 아닌데 좀 뭐랄까 그냥 좀 근본이 없어요. 솔직히 말에 근본이 없어서 예.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리고 그 정도로 잘하는 선수까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띄워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에드워즈보다 잘하는 선수 5명 이상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지. 예. 아니 예. 지금 우리 MVP 얘기한 그 3명만 해도 그렇고요. 예, 왜? 그렇죠. 예, 그건 왜 이렇게 띄워주는지. 아니 물론 기량 잘하죠. 네. 아니 멋있어요. 근데 그 정도도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항상 에드워즈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생각이.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좀 저도 약간 그런 이유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건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스타팅 5 보지 마세요. 더 싫어질 거예요. 아니, 저는 진짜 인터뷰만 좀 더 세련되게 잘하고 네. 좀 더 멋있게 애티튜드를 가져가면 진짜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아쉬워서 그래요. 절대 보지 마세요. 왜 그러지 다들? 알겠습니다. 예, 참. 앤서니 헤드워즈 얘기는 여기까지. 정말. 예, 나 죄송합니다. 마음 통하는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저도 흥분했어요, 진짜. 저도 보면서 계속 그랬거든요. 아니, 뭐야? 아니 한 시즌에 벌금을 몇 번을 받는 거야 인터뷰로. 입 털어가지고. 아니 자기가 커리 네. 르브론을 이을 아이콘이 되려면 그러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더워즈 화이팅 좀 잘합시다. 네. 근데 그 얘들이 너무 또 위대한 선수들이다. 그렇긴 네, 한데. 알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뭐 르브론 얘기 나온 김에 레이커스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가 도리안 필리 스미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때요? 지금 뭐 말들이 많은 게 발렌슈나스랑 말콤 브록던 데려오는 거 아니었나요? 갑자기 도리안 필리 스미스랑 그리고 걔 누구지? 밀튼. 쉐이크 밀튼. 네, 쉐이크 밀튼을 데리고 왔어요. 뭐 2라운드 픽 정도만 소유를 하고 데리고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잘 데리고 온 거다라는 평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NBA 내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놀랬어요. 야, 얘네 맞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네. 이 트레이드부터 먼저 평가를 해주시면 네. 잘한 겁니까?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이제 개요를 조금 말씀드리면 네. 레이커스가 말씀하신 밀튼이랑 네. 도리안 피니 스미스, 브루클린은 2라운드 픽 3장, 그렇죠. 러셀, 디안젤로 네. 러셀, 맥스웰 루이스를 네. 받아왔는데 뭐 맥스웰리스야 뭐. 네, 사실 뭐 껴서 같이 가는 네. 거고. 그러니까 왜 1라운드 픽이 이 도리안 피니 스미스 어떤 트레이드의 기준점이 됐냐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도리안 피니 스미스는 지난 시즌부터 트레이드 블록에 올라가 계속 있었어요. 이름을 올렸죠.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현지에서 나오는 기사들 좀 신뢰할 만한 기사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봤는데 이제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시즌에 브루클린이 도리안 피니 스미스를 트레이드 블록에 올렸을 때 책정한 값어치가 비보 1라운드 픽 한 장에다가 뭐 이제 셀러리 맞추는 거였죠. 네, 네. 근데 이번 시즌 들어와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로터리 보호 픽까지도 괜찮다로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멤피스가 그걸 알고 냄새를 킁킁 맡고 그래? 그렇지. 멤피스가 가장 근접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갔고 네. 그래서 근접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2라운드 픽 3장으로 바뀌어버렸으니 네. 관계자들은 사실 브루클린이 핀니 스미스의 대가로 뭘 원하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네, 현장에 있는 네, 관계자들은. 그러니까 아니 보호픽이라면 왜 2라운드 픽에 준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알아서 판단했겠죠. 브루클린이 여러 가지 메리트를.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멤피스의 오퍼와 레이커스의 오퍼 중에 결국 레이커스의 오퍼를 택한 걸로 아는데 일단은 이 트레이드만 놓고 보면 레이커스는 역시 윙을 원했다. 그렇죠. 예. 빅 윙. 예, 그리고 3점이 되는 윙. 그리고 레딕이 지금 감독이 되기 전에 팟캐스트 방송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핀니 스미스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극찬한 어떤 영상들이 있어요. 그 보면은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의 핀니 스미스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선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막 트윗도 올렸어요. 야, 예. 극찬인데요? 그리고 네. 막 방송에서는 핀니 스미스는 박스 스코어에 드러나지 않는 걸 해내는 선수다. 막 이런 멘트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아했고. 근데 뭐 그건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선수 때 아주 짧게 같이 뛴 적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옆에서 또 지켜본 것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감독이 일단 원했던 딜 같아요. 이런 맥락들을 보면은.
그리고 레이커스는 뭐 사실 수비나 윙의 어떤 불안함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언급을 했고 네, 그렇죠. 지금 사실 프론트 코트에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을 보강했어야 되니까 뭐 당연한 영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레이커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트레이드로 인해서 이제 득과 실은 확실한 게 득은 1라운드 픽을 지켰다. 네. 그래서 다음 딜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세컨 에이프론도 많이 안 넘었고 샐러리도 줄였고. 네.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는 어떤 얘기 나오냐면 레이커스가 현지 시간으로 2월 6일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최소 1개에서 많으면 2개까지의 딜을 1라운드 픽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지금 이제 라는 이야기가 26년 있습니다. 1라운드 픽, 27년 1라운드 픽, 28년, 29년, 30년, 31년 이것들을 쓸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뭔가를 할 거다. 그러니까 만약 핀니 스미스의 1라운드 픽을 태워버렸으면 다음 딜의 어떤 뭐랄까요 구성이 좀 쉽지 않거나 좀 혹은 패키지가 좀 약해졌겠죠. 그러면 네. 일단 물어볼게요. 네. 알파벳으로 우리가 다 현지에서는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이 동안에 이 레이커스의 도리안 필리 스미스와 쉐이크 밀튼 영입 몇 점 주실 수 있습니까? 전 그냥 무난하게 빗불. 빗불. 예, 일단 윙을 원했고 오케이. 윙을 영입했다. 여기에 좀 의미를 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팀 전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뭐 핀니 스미스가 사실 뭐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고. 저도 그냥, 사실 그렇게까지 예. 많은 사람 야 대박이다. 전 이 정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빅 윙을 데려온 건데 레이커스에 딱 필요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다만 이제 이 딜이 좀 높은 평가를 받는 건 1라운드 픽을 안 써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트레이드 자체가 막 엄청난 보강을 준다기보다는 이 트레이드로 인해서 다음에 만들어질 딜의 퀄리티가 되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레이커스 팬들이 신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레이커스의 딜은 지켜봐야 돼요. 2월 6일까지 어떤 딜이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레이커스 내부 분위기가 현지 기사를 좀 보면 어떤 분위기냐면 네. 일단 핀니 스미스 합류하고 이제 어제 경기 첫 경기 했죠. 그래서 일단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벤더빌트, 크리스찬 우드, 그다음에 뭐 잭슨 에이즈 복귀해서 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죠. 계속 잘 지켜보면서 네. 다음 딜을 좀 고민할 것 같다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넥스트 무브는 제가 봤을 때는 100% 확률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디에런 박스 혹은 뭐 빅맨진의 뭐 워커 캐슬러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캐슬러 너무 비쌀 때. 예. 어쨌든 이제 뭐든 할 거다. 네. 레이커스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심어준 것만으로 이 딜은 좋고. 근데 이 딜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 레이커스가 지금 받아온 게 쉐이크 밀튼과 펜니 스미스란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밀튼은 건강해지면 레이커스 로스터가 그러니까 부상자들이 돌아오면은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예, 로스터 10인 로스터에 들어갈까요? 못 실제로 들어가죠. 못 들어갈 선수예요. 사실은 애매해요 기량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핵심 로테이션급 선수는 핀니 스미스 한 명 데려온 건데 네. 윙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간 선수는 러셀이에요. 네. 러셀이 이제 뭐 벤치로 내려가 있긴 했습니다만 레이커스의 몇 안 되는 핸들러였고 볼핸들러죠. 벤치 스코어러였는데 그래서 러셀 나가고 나서 레이커스의 어떤 경쟁력 있는 핸들러가 지금 없어요. 오스틴 리브스, 르브론 제임스 이 정도예요. 오스틴 리브스도 전 약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리브스는 최근에 되게 좋아요. 아니 뭐 좋아, 그러니까 그나마 네. 안정감이 생기긴 네.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스틴 리브스가 좀 더 득점에 치중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있군요. 네. 예. 그래서 어제 경기를 보면은 거의 메인 포인트 가드예요. 맞아요. 예, 메인 포인트 가드고. 근데 저는 최근에 좀 요 부분은 봉호 씨랑 생각이 좀 다른 게 리브스의 이 핸들러로서 플레이메이커로서 능력이 되게 많이 스텝업을 한 것 같아요. 좀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레이커스는 이 트레이드로 우리는 오스틴 리브스를 메인 핸들러로 쓰겠다. 혹은 뭐 르브론을 메인 핸들러로 본다면 진짜 만약에 르브론 안 되겠던데. 그러면 최소한 리브스의 비중은 늘리겠다. 네. 근데 저도 르브론은 이제 핸들러는 하면 안 된다고 어제 봐요. 사실 르브론 나오는 구간부터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르브론 없었으면 제가 볼 때는 뒤집었을 수 있어요. 봉호 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로. 어제 경기 보면서 딱 느꼈던 거는 예. 르브론을 빼지? 예. 왜 그 구간에 물론 갑자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스틸 이후에 3점 꽂았던 것까지는 좋았어요. 네. 그 이후에 르브론 때문에 졌어요, 저는. 르브론을 사랑해왔던 봉호 씨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리브스의 비중은 높아질 예, 수밖에 예, 없다. 근데 예. 다음 딜에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핸들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정말 팍스를 내려온다든지 뭐 이러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리브스는 아마 이 팀의 어떤 메인 플레이메이커 그렇게 되겠네요. 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핸들러 카드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음 딜에서 좀 지켜볼 대목 근데 그렇게 치면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도 순위가 나쁘지 않거든요. 아 괜찮죠 지금 왜냐면은 7위 7인데 예. 지금 위에 있는 팀들하고요. 특히 보자. 1.5게임밖에 차이가 안 나요. 4위까지. 이 정도면 우리 해볼 만한데라는 시즌이 분명히 지금 본인들 계산은 있을 것 같고 오케이. 미래를 태워서라도 일단 앤서니 메이도 그러니까 AD 건강하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올해 때. 아니면 내년이 마지막이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오케이. 딜을 하자. 1라운드 미래 팔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갈만하죠. 예. 예. 왜냐면 레이커스는 이대로 가면은 앤서니 데이비스 나이 먹어가고 네. 르브론 뭐 이제 본인이 이제 최근에 40살 되고 나서 한 인터뷰에서 뭐 나는 하이 레벨에서 5, 7년은 더 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진 않겠다. 네. 뭐 레이커스가 마지막 은퇴팀일 것이다. 예, 뭐 네. 그 느낌은 거의 한 길어봤자 2, 3년? 예, 2, 3년이겠죠. 제가 앞으로 볼 때는 내년이 끝일 것 같아요. 다음 시즌이 네, 이제 정말 끝일 수도 있고 네. 그 시기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음. 들겠죠. 네. 르브론이 뛸 때 성적을 내야 장사도 잘 되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태풍의 눈은 레이커스가 될 것 같아요. 뭐라도 할 것 같아요, 진짜로. 두팀 봅니다. 마이애미랑 레이커스. 마이애미랑 레이커스. 예. 아, 근데 저는 지미 버틀러 데려오는 건 좀 아닌 것 아니요, 같고. 전 그거 진짜 아니에요. 예, 지미 버틀러 데려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아, 그렇다고 뭐 엄청 젊은 스타를 데려오기도 좀 애매한데 레이커스가 뭐라도 좀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팍스 어떻게 보십니까? 팍스면 뭐 최고죠. 네. 근데 세크라멘토가 헐값에 안 넘길 거고 왜냐면 또 같은 디비전이라 경쟁자거든요. 세크라멘토도 좀 급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변수다. 예. 하기야 만약에 뭐 이 얘기 할 거예요 이제. 물론 디안젤로 러셀 얘기도 간단하게 했다가 갈 거긴 한데 만약에 세크라멘토가 디에런 팍스에게 손을 들어준 꼴이라면 그러면은 디에런 팍스는 보내진 않겠죠. 예. 그렇죠. 아, 좀 봐야겠네. 근데 변수는 디에런 팍스 에이전트가 클러치 스포츠 리치폴이에요. 클러치예요? 예. 그게 변수예요. 예. 지연 학연. 예. 그래서 사실 그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마이크 브라운 경질되고 막 한창 막 말 많이 나오기 전부터 네. 팍스가 연장 계약 안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에이전트가 이제 바뀌면서 뭐 이제 이런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얘기 예. 먼저. 디안젤로 러셀은 진짜 운명이 기구하네요. 동환 씨가 기구한 운명이라고 해주셨는데 1라운드 2픽으로 무려 2픽으로 레이커스에 뽑히고 물론 그때 이제 신인왕 투표에서는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로 가요. 거기서 올스타가 됩니다. 야, 이 픽으로서의 재능이 있던 애였구나. 그러다가 어떻게 골든 스테이트로 가요? 그리고 미네소타로 갔다가 다시 레이커스로 돌아왔다가 또 팽당합니다. 또 브루클린 네츠로 가게 됐어요. 이거 참 내가 이 선수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왔어? 다시 나의 친정팀으로. 근데 또 쫓겨난 데가 브루클린이야. 가슴 아픕니다. 전이맨이 돼가고 있죠. 네. 사실 레이커스, 브루클린, 골든스테이트, 미네소타, 레이커스, 브루클린. 네. 다음은 또 골든스테이트인가요? 야, 예. 아 근데 디안젤로 셀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경기에서의 어떤 애티튜드도 좀 업앤다운이 있고 네, 기복이 있고 실제 뭐 득점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업앤다운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선수다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셀러리 덩어리가 좀 처음 맺은 계약에서 좀 크다 보니까 크죠. 예, 이제 그런 빅딜에 자꾸 포함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뭐 레이커스에서 처음 트레이드 될 때는 기대에 못 미쳤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뭐 브루클린은 이제 뭐 사실은 뭐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언제 또 다시 트레이드 돼도 이상하지 않고요. 왜냐면 브루클린은 다 셀 모든 걸 판매하겠다. 지금 이번 트레이드 시장의 대표적인 셀러고, 언제든 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드가 필요한 팀으로.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브루클린 생활도 길지는 않을 것 네. 같고,
그렇다고 뭐 브루클린 러셀을 중심으로 뭘 한다 이런 네. 것도 말이 안 되고 예. 그냥 애매한 연봉 높은 스타급 선수에 좀 비해줘 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야 뭐 짐 싸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이직 한번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 힘듦과 신경과 그 스트레스와 이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브루클린 돌아갔다고 했지만 팀은 예전 팀으로 돌아왔지만 네. 코치도 다르고 감독도 다 다르고 바뀌었죠. 동료도 다른데 그거 어떻게 또 낯설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 근데 또 이게 뭐 이 NBA 세계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고 뭐 받아들여야죠 뭐. 예. 그래요. 뭐 어쩌겠어요. 그 비즈니스 얘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브라운이 갑자기 경질됐습니다. 팀 훈련했어요. 심지어 미디어와의 인터뷰까지 끝내고 자 레이커스 LA 원정 갑시다 하고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통보합니다. 야 너 아웃. 지금 말이 많습니다. 디에런 팍스와의 갈등 때문이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은 감독들의 또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는데 디에런 팍스를 떠올리게 될 만한 이유가 그게 있었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아니 뭐 비즈니스다. 근데 걔 돈 받잖아요. 이런 말을 했어요. 박스가 예. 맞아요. 계약은 남아 있다. 뭐, 돈 받잖아요. 예, 뭐 잘리는 게 뭐 큰 문제인가요? 나 이런 뉘앙스잖아. 그런 말을 왜 했을까요? 네. 예. 근데 박스는 되게 억울해 하더라고요. 나는 뭐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적 없고 구단에 어떤 얘기도 한 적 없다. 뭐 근데 본인이 좀 잘못 털었죠. 예. 그러니까 네. 굳이 그 말은 안 했어도 됐을 네.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이후에 나오는 보도들 뭐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세크라멘토 내부적으로 이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 자체가 되게 좀 비합리적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런트의 어떤 결정, 혹은 이제 진짜 감독이 뭐 프런트랑 갈등이 있고 방향성이 달라서 뭐 혹은 뭐 선수들과 불화가 있어서 차라리 그거면은 그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혹은 이제 뭐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네. 근데 그냥 구단주가 그냥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냥 예, 완전히 윗선에서. 이건 사실은 정상적인 의사 결정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마이크 말론 감독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세크라멘토 수뇌부의 이 뭐랄까요 만행 같은 게 새삼 재조명되고 있죠. 마이크 말론 감독이 예전에 커즌스 있을 때 세크라멘토에서 갑자기 예. 잘린 거라든지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사실은 마이크 브라운이 오기 전에 이제 16년 연속 플레이오프 못 갔죠. 못 가다가 이제 갔는데 그 암기가 왜 만들어졌냐. 사실 예전부터 이제 그 이 오너십 구단주 쪽의 어떤 이슈가 계속 많이 제기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 올해 감독상을 받은 지 뭐 한두 시즌 만에 이렇게 또 잘린 게 그게는 이 구단주의 이런 일방적인 어떤 결정 그렇죠. 때문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냥 안 됐지만 안 되는구나. 세크가 세크했다. 킹스가 킹스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데 뭐 감독들 뭐 동료 감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열받겠죠. 열받지. 예, 같은 네. 이제 동료인데 이런 식으로 잘리는 거 보면은 솔직히 네. 같이 목소리를 낼 만하고 뭐 이거는 그냥 당연한 어떤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세크라멘토가 이제 그 다음에 더 크리스티. 저는 진짜 추억의 이름. 네. 예, 이전에 2000년대 초반 밀레니엄 킹스 보셨던 분들은 네네네. 다들 아는 그 슈팅가드 네. 프랜차이즈 스타. 자, 이 선수가 이제 지도자가 됐고 이제 임시 감독이 됐는데 근데 이제 현지에서 나온 얘기가 이 더 크리스티 코치가 또 이 구단주의 엄청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 어떤 애정을 받고 있다 네. 이야기가 있어서 되게 찝찝해요. 이거 수습 어떻게 하지? 세크라멘토는 드로잔 영입하고 이번 시즌 달리는 시즌인데 네. 가뜩이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감독을 그냥 갑자기 확 잘라버리면. 그러니까 데로잔 데리고 온 거 사실은 플레이오프 때문에 데리고 온 건데. 아니, 그리고 심지어 시즌 초반에 되게 아팠어요. 네. 경기력도 안 좋아요. 사실 지금 드로잔 지금 우리가 알던 그 드로잔이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감독 탓을 할 수 있나? 라는 생각 들고. 근데 물론 그런 거 있어요. 마이크 브라운이 좀 공개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애티튜드를 비판한 적이 한 제가 본 것만 한 두세 번은 돼요. 꽤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구단 입장에서 좀 싫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아니 책임을 감독이 져야지 왜 선수를 탓하냐 이런 시선을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NBA도 어쨌든 경쟁을 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사실 뭐 마냥 뭐 항상 좋게 지낼 수만은 없잖아요. 네. 결과물이 안 따라오면 조직 내에서는 그런 이제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서로 수용을 하면서 끌고 가는 게 그 조직의 어떤 보통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거 했다고 이렇게 잘라버린다? 글쎄요. 예.
팍스는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비판을 나는 그런 마이크 브라운의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는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다. 나는 오히려 그게 좋았다. 그래서 되게 믿고 따랐다. 네. 그래서 나는 어떠한 그런 뭐 구단에다가 어떤 얘기도 안 했다. 이렇게 계속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세크라멘토는 이번에 감독 경질로 인해서 더 약간 이상해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어수선해지고 왜냐면 기사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이 비하인드 배경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또 이제 디어런 팍스도 이런저런 팀들의 링크가 뜨게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다가 네. 박스가 연장 계약 안 하고 트레이드 요청할 것 같다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을까 팀 분위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요거 이제 주간 이슈 지나기 전에 뭐 최근 퇴장 사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쭤보고 싶었는데 뭐 그냥 너같이 뭐- 뻔한 얘기할 것 같아서. 그냥 예. 잘 싸우세요. 아유 근데 아주 장난 아니더라. 타일러 히로도 그렇고. 아니 히로는 지가 내팽개침 당했으니까 네. 뭐 벌금 정도인데 너키치 얘는 너무한 거 아니었어요? 네, 저희가 아무튼 나중에 또 한번 다루죠. 좋습니다. 예, 예. 자 주간 스타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느누나픽은 바로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스테폰 캐슬입니다. 장신 포인트 가드입니다. 6비트 6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 세크라멘토로 팀을 이제 입단을 하게 되면서 이 선수는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케이 얘는 이제 앞으로 웬바냐마랑 정말 좋은 짝이 될 거다. 근데 참 신기한 게 1라운드 4픽의 재능이잖아요. 공격보다는 수비에 상당히 재능을 보이고 있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크리스 폴 스쿨의 아주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드래프트 때부터 네. 그런 얘기를 했어. 이 선수는 주루 할러데이 과다. 네, 예, 수비가 굉장히 좋고. 그렇죠.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어떤 다른 어떤 영리한 어떤 오펜스들이 이제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 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NBA 레벨에 왔을 때도 사실 비슷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수비는 좋은 선수. 일단 뭐 팔도 네. 길고요. 예, 신장도 그렇죠. 좋고 발도 빠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장신 수비수로서 음. 이제 그 얘기했던 할러데이처럼 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관건은 공격인데 네. 아직 NBA 레벨에서 어떤 팀의 메인 핸들러를 맡기에는 이 선수의 기본적인 공격력이나 어떤 득점 창출력이 좀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세컨 핸들러, 보조 핸들러, 그러니까 크리스 폴이나 어떤 다른 핸들러, 데빈 바셀이나 이런 핸들러들을 보조하는 좀 역할을 맡아야 될 것 같고 본인이 거기서 이제 자기 어떤 볼 핸들링 시간 기회를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네. 거기서 이제 뭔가 만들어내면 좀 더 늘리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세나토니는 과거에도 카와이 레너드가 네. 사실상 3&D로 이제 커리어를 시작했다가 그랬었죠. 비중을 높여가면서 네. 그냥 에이스가 된 적도 있으니까 뭐 포포비치를 비롯해서 세나토니 코칭 스태프가 아니 너는 뭐 안 돼 이렇게 할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되면은 또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서 캐슬은 뭐 급할 거 없고 좀 시간을 두고 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 정도 되는 신장에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중장거리포는 무조건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이게 발전될 그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긴 해서 주루 할러데이보다도 공격 능력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해결을 해야겠죠. 네. 본인이. 사실 아까 제가 뭐 레너드 말씀드렸지만 레너드도 원래는 사실 그렇게 기대가 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에 좀 달린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점퍼는 무조건 좀 갖춰야 돼요. 예, 해결을 해야 되는 네. 게 어쨌든 지금 스타트가 메인 핸들러가 아닌데 서브 핸들러가 슛이 없다는 건 사실 되게 현대 NBA에서는 되게 치명적인 사실 자리 읽기 딱 좋은 네,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래도 좋은 것은 본인이 볼이 없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공간을 어디로 좀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진짜 되게 높아. 그러니까 똑똑한 선수예요. 사실 움직임들 보면은 그러니까 막 핸들링 할 때 센스 있게 이런 게 아니라 볼이 없을 때 내가 농구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좀 이해도가 좋은 선수로 보이거든요. 네. 컷하는 타이밍이나 빠져주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 2대2가 폴이 웬반야마랑 뭐 예를 들어 윙에서 2대1 하면은 내가 그쪽 코너에 서 있으면 빠져줘야 되고 어떤 타이밍에 또 컷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도가 꽤 있어 네. 보여요. 똑똑한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핸들링은 사실은 똑똑함도 똑똑함이지만 센스와 스킬의 영역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좀 본인이 그냥 채워가야 될 부분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제 더 개인적인 예상을 하자면 주루 할러데이도 할러데이인데
그냥 주루 할러데이와 어떤 윙의 어떤 중간 지점으로 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점퍼가 안 되기 시작하면 이 기간이 길어지면 네. 지금이야 루키 시즌이니까 이 기간이 길어지면 진짜 약간 게르기 될 수도 있고 이 점퍼적인 부분을 좀 장착하고 좀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은 되게 좀 만개를 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지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상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 머릿속으로 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게 자꾸 저스티스 윈슬로우가 물론 뭐 아예 똑같은 스타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전술학개론. 음. 이동환과 함께하는 전술학개론. 첫 번째는 바로 고스트 액션 혹은 고스트 스크린 네, 혹은 그렇죠. 페이크 스크린이라고 불리는 그 전술입니다. 그렇습니다. 봉호 씨가 또 조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해오셨군요. 저 이거 해오셨군요. 너무 공부하면서 재밌었던 게 예. 동환 씨가 2023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기사 쓴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무슨 루키의 기사예요? 요 뭐라고요? 전술에 대해서 아 그래요? 고스트 스크린을 기사 썼던데요. 이거에 대해서요? 예. 아 그래요? 당황스럽네요. 난 그래도 나름 처음 다룬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썼군요. 한번 쓰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작년이죠, 뭐. 네. 그렇죠. 1년 전이네요. 네. 예. 뛰어난 슈터가 이제 스크리너가 되는 거고 음. 스크린을 걸어주는 척하면서 수비에게 혼란을 주고 음. 다양한 전술을 유발하는 그런 전술이다. 음. 이렇게 일단은 뭐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스트 스크린이라는 게 아까 뭐 봉호 씨가 페이크 스크린 뭐 이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유령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리너인 줄 알았는데 유령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봉호 씨가 핸들러입니다. 네. 제가 스크리너예요. 고스트 스크린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봉호 씨를 막는 수비수 수비가 여기 쪽으로 제가 스크린을 가는 척하다가 척하다가 그냥 슝 지나가는 가버려요. 거예요. 반대로. 욜로 가는 게 경우가 슝 대부분이죠.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봉호 씨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 수비수가 스크린 오네? 이렇게 보겠죠. 왠지 그렇죠. 여기서 오면은 네. 그러면 시선이나 이런 어떤 수비할 때 몸의 각도가 좀 흔들릴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여기서 오면은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등을 돌려서 음. 여기를 열어주는 스탠스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수비수의 스탠스가 달라지거든요. 네, 스크린에 따라서. 근데 오는데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봉호 씨가 그 타이밍을 맞춰서 그냥 확 돌파를 들어갈 해버리는 수도 거예요. 있고. 돌파를 하거나 1대1 네.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고스트 스크린이고 제가 이제 뭐 봉호 씨가 말씀하신 기사에는 뭐 이제 슈터들이 보통 그 스크리너가 된다라고 네. 이제 제가 맞아요. 썼나 그렇게 봐요. 썼어요. 예, 근데 시작은 사실 그거예요. 왜냐면 컬이나 이제 그런 좋은 슈터들이 슥 지나가면은 왜냐면은 스위치에 대한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핸들러 수비수가 움찔하는 게 또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핸들러가 확 치고 들어가는 거를 또 고스트 스크린이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너무 보편화되다 보니까 꼭 대단한 슈터가 아니더라도 그냥 핸들러 또는 가드가 그냥 같이 이렇게 슉 지나가는 거를 고스트 스크린이라고 이제는 좀 더 보편화가 됐죠. 이게 예. 그렇게 빠져나가면서 이제 어쨌거나 나를 원래 막고 있던 수비 혹은 그 나를 스크린 걸어주러 오는 그 사람을 또 막는 수비들이 둘 다 엉키면서 내가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좋은 게 얘를 캐치앤 슈터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버디 힐드가 많이 가져갔던 움직임인데 커리도 그거 많이 하던데요? 커리도 많이 하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커리나 힐드면은 고스트 스크린을 하면서 쑥 빠져나가면은 맞아요. 자 봉호 씨가 근데 치고 들어가요. 네. 그럼 순간적으로 내 마크맨이 그 봉호 씨를 막으려고 음, 같이 좀 안으로 약간이라도 스텝이 들어가면은 그렇죠. 그때 그냥 봉호 씨가 저한테 빼주는 거죠. 네. 그럼 제가 그냥 거기서 캐치앤슛 그렇죠. 이런 것도 던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스트 스크린인 줄 알았는데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다른 오펜스들이 파생되거든요. 네. 걸고 뭐 이제 스위치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네. 걸고 나는 슬립해서 롤 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현대농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가드와 가드의 2대2가 되게 많이 맞아요, 늘어났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가드가 스크리너인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어떤 것들을 잡아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고스트 스크린도 그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너무너무 많은 팀들이 있어서 이제는 뭐 어떤 팀이 이걸 많이 쓴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거 찾아보면서 어떤 팀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지를 막 찾았는데 없어요. 다 활용하니까. 다 써요. 네. 그냥 인기 전술이 됐어요. 맞아요. 현대농구에. 예, 이게 또 그래서 3점을 활용하기도 좋고 오히려 비어있는 골밑을 파고 들어가기도 좋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스크린을 걸어주는 것도
어떤 좋은 전술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또 페이크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고스트 스크린, 고스트 액션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지점은 보통 탑 부근이라고 네, 보셔야 네,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거기서 그렇게 움직여줘야 핸들러도 살아나고 네, 핸들러가 선택지가 많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슈터도 반대로 뛰어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왼쪽 윙에 있다가 오른쪽 윙으로 쓱 고스트 스크린으로 지나가면서 네. 거기서 찬스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탑에서 많이 일어난다. 예,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현대농구의 최근 한 1, 2년의 전술 트렌드는 뭔가 약속된 거를 딱딱딱딱 하는 것보다는 큰 틀이 있고 그 안에서 선수들이 스크린을 걸거나 거는 척하고 빠지거나 안 걸고 고스트로 지나가거나 네. 이런 것들을 그 순간순간 선수들이 알아서 자기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고 그거를 뛰어난 핸들러들이나 슈터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 예, 찬스를. 예. 근데 그런 어떤 최근에 1, 2년의 트렌드에 사실은 가장 결이 맞는 어떤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고스트 스크린으로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기도 하고, 그렇죠. 빠지기도 하고, 네. 예,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혹은 제가 고스트 하는 척하면서 봉호 씨가 갑자기 이렇게 또 고스트 기다리다가 등 돌려서 핸드오프로 전환할 수도 네, 있어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핸드오프랑도 연계가 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현대농구에서 중요한 어떤 작업 중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오늘따라 유난히 동작 설명을 많이 하는데 예. 마이크에 소리가 제대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작으로 설명을 많이 드려서 네. 이게 화면을 안 보고 들으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고. 이거 조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요. 음. 그 GHOST라고 하고 고스트 스크린이라고 그냥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검색하면 보시면 다 나와요. 예. 아주 짧은 쇼츠로도 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거 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 게 고스트 스크린이구나. 일단 이름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거 파악하시는 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방송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둘이 해도 1시간 반은 뭐 네, 기본으로 가네요. 무난하죠. 저는 오늘 사실 분량이 얼마나 나올까 조금 걱정했거든요. 근데 많이 스킵하긴 했어요. 아 그렇죠. 뭐 스테폰 캐슬 같은 경우도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짚어드렸고 예. 그리고 또 뭘 간단하게 짚었더라? 예, 그렇죠. 저희가 뭐 사실 막 엄청 길게 한 부분은 샤이 부분. 아 이랑 샤이 좀 길게 앞에 갔죠. 순위 부분 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주간 맑음 주간 흐림 원래 했는데 왜 이제 새해 첫 방송부터 좀 네. 안 하게 됐냐면 저희가 시즌이 초반이 지나니까 거의 뭐 했던 팀들이 하게 되고 아무래도 새롭게 할 만한 네. 그런 게 없어서 그렇다고 주간 흐림을 막 진짜 완전 최하위권을 하기에는 내용이 사실 갑자기 막 토론토 얘기한다고 재미있어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냥 너무 못해서 사실은 또 이게 요인을 다룰 만한 게 그렇죠. 없고 네. 결국에는 꽤 괜찮다가 못하거나 네. 못하다가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이제 순위가 약간 이제 서서히 네. 약간 뭔가 틀이 나오면서 아 저희가 약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순위 체크할 때 네. 좀 언급도 하고 좀 자연스럽게 하고 좀 이슈 위주로 이제 또 트레이드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슈 위주로 좀 다루고 이게 낫겠다 해서 조금 구성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또 자신 있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순위 체크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팀들에 대해서 그래도 겉만 훑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NBA를 그냥 저희 채널 보시면서 팔로우 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이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순위 업앤다운 그 순위 체크를 동서부 순위 체크를 조금 더 한번 좀 요만큼씩 깊게 들어갔다 빠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2025년 첫 방송 저희 진행을 했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올해만큼은 저희가 요 속도 요 페이스대로 좀 유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저희 통계를 볼 수가 있잖아요. 절반은 구독 안 하시고 보시거든요. 무려 절반이나. 그러니까 보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 많이 귀찮게 안 합니다. 뭐 알람이 많이 뜹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가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이거 정도는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자 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